요! 맨! 반갑습니다. 오늘의 한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엔 네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려면 그냥 주지,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55만 명 무이자 대출해준 뒤에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 대출액보다 적으면 차액 환급, 이자 1%만 내고 계속 써도 돼. 졌다가 빼앗는 게 가능하겠나. 뭐 차익 이자여도 다른 우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손실 보상을 선 지급해주고 후에 정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대출 방식으로 먼저 보상금을 선 지급해주고 향후에 손실 보상금이 확정이 됐을 시 대출 금액을 차감해서 뭐 뺏어간다는 것 같기도 해요. 선 지급을 위한 대출 시 신용 등급 심사 없이 무이자 대출. 신청 대상은 누구냐? 2021년 3분기에 신속 보상 대상 업체 중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 개사, 그리고 선 지급 금액은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급 시기는 1월 28일까지 지급. 소요 제어는 지금 2022년까지 손실 보상 예산은 3조 2천억 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이게 다시 줬다가 뺐으면 이게 또 가능하겠냐, 뭐 이런 말부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냐 그러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늦으셔도 이제 좀 신청을 이 1월 4일 이후에 사업시행 공고문이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선 지급 금액은 늦어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설 연휴 이전인 1월 28일까지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으려면 필요한 추가 조건이 있나? 없습니다. 신용 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지 않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정부가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이후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손실 보상금으로 상환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도 이자가 적용되나? 네, 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손실 보상금을 200만 원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번 프로그램으로 500만 원을 선 지급받으면 추후 정산할 때 어떻게 되나? 그러면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익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해서 이때 300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는 1%의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 분들은.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제목이 우리나라 10명 중 8명은 한국은 선진국, 이생망, 20대 희망 잃지 않았다. 국민들이 본 대한민국 60대는 63%만 인정해 인식차가 크다고 해요. 선진국의 이유는 의료, 디지털을 꼽고 코로나 와중에 최대 수출 일군 삼성, 현대차 등의 기업들도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본 연령대별 응답률을 보면 20대가 81%, 30대가 78%, 40대가 76%, 50대가 68%, 60대 이상이 63%로 제일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령이 낮을수록 20대가 제일 높았고 60대가 제일 낮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네, 그리고 한국을 선진국으로 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의료, 디지털 인프라가 30.2%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삼성 등 세계적인 기업 성장, 이게 24.9%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호한 국민 소득, 이게 15.6%로 그 다음 높았습니다. 이게 1, 2, 3위를 다뤘고, 그리고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의 평점은 사회제도 기반 시설이 높은 편이고, 그다음 문화 시민 의식도 높은 편이고, 경제도 높은 편이고, 정치 외교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과제로는 공적 연금 개혁, 이 19.1%로 1등이고, 그 다음에 거의 근소하게 주택 공급 확대가 19%로 2등. 네, 그리고 문화 시민 의식은 지역 성별 등 사회 갈등 해소가 31.8%로 1등. 네, 그리고 경제 부분은 소득 양극화 완화, 이게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외교 부분은 권위주의적 정치 관행 폐기, 이게 29.8%로 압도적인 1등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새 아파트값 하락하는데 노후 단지는 버티기, 매도 우위 속 양극화 뚜렷, 20년 초과한 노후 아파트 재건축 기대에 상대적 강세. 서울, 성동, 노원, 은평, 동작, 신축 아파트일수록 낙폭 커. 안양, 용인, 수원 등 수도권도 마찬가지. 보면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가 밀집돼 뭐 재건축 기대감도 있고 뭐 말이 많은데
어쨌든 지금 금리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지금 아파트 값이 뭐 세종도 엄청 떨어지고, 그런 거 보면서 지금 전국 아파트 값이 오름세가 멈춘 가운데 이제 상승세를 견인했던 5년 이하의 신축 아파트들이 가장 먼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집값이. 그리고 대출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타격을 입은 데다가 그동안 누적된 상승 피로감이 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지은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상승폭이 꺾이긴 했지만 새 아파트들과 비교해서는 가격 방어를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뭐 재건축 규제 등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또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좀 말들이 많고요. 근데 요게 지금 뭐 너무 긴데 제가 뭐 그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나머지는 뭐 큰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뉴스는 2022년도에 돈 버는 주식, 증권사 절반 이상이 이 종목 꼽았다. 네, 뭐냐면 제가 다 읽어봤는데 공통적으로 메모리 쪽, 반도체 쪽 이런 쪽을 많이 해요. 뭐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유안타증권 뭐 여러 증권사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게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거의 이런 반도체 이런 쪽을 좀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현대차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네, 요렇게가 거의 많습니다. 주로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간 데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네, 요런 게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나 뭐 이런 자동차, 뭐 전기차 이런 게 아무래도 앞으로 조금 많이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4가지 뉴스를 말씀드려 봤고요. 네, 제가 또 앞으로 좋은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바.